굉장히 놀라시네. 어쨌든 안전해지면 네, 오늘 우리 김태희 다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많은 곳에서 또 사실 제가 서울 태생이에요. 학교도 다 서울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거주는 제가 청주에서 큰아이가 이제 충북 대표를 볼링 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주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랫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늘 어색합니다. 제가 살면서 서울을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산은 조금 또 저에게 약간 되게 특별한 곳이어서 늘 올 때마다 여행 오는 기분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허리에 부상이 오는 바람에 사실 여러분들 만나려고 제가 원래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안 맞는데 지금 그 주사를 안 맞으면 여기 부산에 못 올 것 같아서 예, 그저께 특별히가 안 좋은 동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신미 골드님도 계시고 우리 뭐 강치진 골드님도 계시고 김아지 골드님도 계시고 또 송다인님도 계시고 정말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진짜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유산화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뭔가 정말 이 속안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유산화라면 저 정도라면 정말 김태희가 해낸 저 그림이라면 나도 한 번쯤은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저는 정말 오늘 여기 부산 온 거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1980년생이에요. 80년생이고 고2와 중3 아들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제가 23살이라는 나이에 이르게 결혼을 했어요. 뭐가 좋은 거라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제가 빠르게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어떤 도피처로 제가 결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의 선택이고 또 제 책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나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닌 행복한 그런 가정을 꿈꾸게 해주고 싶었고 스스로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나는 그 환경에서도 티끌 없이 멋지게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아이로 좀 자라게 해주고 싶어서 항상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포만은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우리가 저의 생애 주기를 총 100세 시대라고 봤었을 때 가장 행복한 그 기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태어나서 10대 딱 20살 대학교 가기 전까지 또는 대학교 졸업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이 그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사실 금전적으로는 아쉬움 없이 자랐습니다. 다만 뭔가 좀 정서적으로 좀 사랑이 부족했다고 그때는 그렇게 반항하면서 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이른 결혼으로 인해서 딱 내 솥단지를 따로 걸게 살게 되니까 와, 그때부터 저에게는 현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지려고 했었던 선택이 혹을 하나 더 붙인 격이 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시할머니, 시할아버지도 살아계셨는데 제가 결혼한 이후부터 그 시할아버지, 시할머니의 어떤 그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몫이 모두 저에게 다 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중에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제가 이 유산화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와 맞물려서 치매 초기에 시할머니를 함께 모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그 때는 정말 10대,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핑크빛 인생을 꿈꾸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보시면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아픈 몸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총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신 마취를 한 6번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사진은 제가 이제 시험관하기를 하고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 아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기 전부터 이제 산소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저렇게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입원한 채로 임신을 내 여부를 확인했었던 그때였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아이를 둘 낳고 나서도 생활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 아빠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튜닝샵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여기서 다 밥을 해대면서 뭐냐면 이제 직원들을 어떤 나가는 그런 잡비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생활력 있게 그런 살아가던 모습인데 지금에 생각하면 제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큰 것 같다 막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제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 손을 잡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의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마디를 벌써 딱 만져보신 분들은 정말 일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하고 자랐구나라는 거를 이제 살았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30대를 20, 30대를 정말 열심히 앞으로 나의 40대 이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들고 내 아이들에게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는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삶은 딱 하나예요. 나의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냥 나만 알고 사는 거는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삶이 힘든 거는 결국은 사람 노릇하고 살고 싶어서 힘든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정말 멋진 딸이 되고 싶었고 내 동생에게도 힘 있는 그런 누나가 되고 싶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항상 즐거움을 주고 무언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항상 되고 싶다고 외치면서 어릴 때부터 살고 싶었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 돈은 꼭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데 예전에는 돈돈 거리면 돈에 미친 X 막 이런 말씀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쟨 돈밖에 몰라 돈에 미친 애야. 제가 20대 초반에 호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벌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거기에 좀 부유하게 이렇게 유학 온 친구들하고 놀 수 없었어요. 저는 그 호주에서 유학생활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행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같은 그 친구들이 야 여행 좀 가자 같이 놀자 오늘 외식 좀 하자 할 때 어떤 핑계를 대서든 빠졌어야 됐어요. 왜냐면 하루 그렇게 놀고 나면 저는 2주간 점심을 굶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비친 저의 모습은 20대 초반이고 너무너무 어리고 공부해야 되고 놀아야 될 나이에 그렇게 돈에 악착같이 좀 집착을 하니까 쟤는 돈밖에 몰라. 쟤는 돈에 미친 애야. 이런 말들을 저에게 수식어들을 내뱉곤 해서 제가 상처를 너무너무 크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은 어때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우리가 베풀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진짜 여유로워서 남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사람 노릇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마지막을 제가 보여준 게 뭐였냐면 작년 이맘때 저희 아빠가 이제 그 8년간의 투병 생활을 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빠의 핸드폰을 저희가 이제 세 남매가 보게 됐었는데 그때 아빠에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글귀였어요. 저는 아빠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큰딸인 제가 모두 부양을 하고 있었고 거기 아빠의 이렇게 그 입력된 게 저희가 3남매인데 저는 이제 큰딸로 분신 김태희로 되어 있고요.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 김태성이 되어 있는데 막내딸은 그냥 딸랑 김현정이라는 이름 하나였어요. 저랑 17살 차이 나는 막내 때 정말 철이 없고 철이 없다 보니까 아빠에게 좀 막대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역할도 하나도 못했겠죠. 저희 아빠에게 이렇게 그 입력되어 있는 글을 보고 저희는 그냥 마냥 웃을 수만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역시 돈이구나. 이게 자본주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내가 할 도리를 자식으로서 정말 다 잘했다. 유선아를 만나서 이렇게 얼마나 다행인가. 아빠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불안하잖아요. 혹시 나는 내 노후가 앞으로의 내 남은 삶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 여기 계실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산화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아직 내 집 마련의 꿈을 못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이루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온전히 현금으로 다 아무런 빚 없이 하신 분은 사실 거의 요즘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의 은행의 도움을 빌어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수많은 게 부산에도 막 정말 휘황찬란한 아파트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집 중에서도 내 집 하나 없다고 이렇게 뭔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내 집 마련의 꿈도 다들 내 어떤 불안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다니는 그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특히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도 요즘에는 본인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만둔단 말이에요. 구급 공무원의 첫 월급이 200만 원대 초반이에요.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제가 아는 동생이 강남 그 보건소에 다니거든요. 공무원이잖아요. 심지어 연대 나왔어요. 스카이대라고 연대 나왔는데 그렇게 10년 다녔는데도요. 이것저것 다 뗐는데 300만 원이 안 돼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살기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저축은 꿈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그게 평생 직장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 은퇴 후에 여러분들 어떤 그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항상 저는 이제 45살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50살이 되고 제가 60살이 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겁이 나요. 그냥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먹는 것도 내가 서러운데 거기에 내가 어떤 금전적인 문제까지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우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노후를 준비했던 거고요. 또 하나, 아이 낳았잖아요. 아이 너무 잘 키우고 싶어요. 낳아두면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두려워서 안 낳겠다고 선언하는 핑크족이 많은 거예요. 저의 바로 아래 2살 터울의 남동생은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돈 잘 벌거든요. 안 낳는 이유는요, 본인에게 더 투자해서 자기가 만족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필요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뭔가 모자라게 뭔가 아둥바둥 그들을 위해서 책임감으로 내 삶을 다 이렇게 보낼 바에야 그냥 내가 안 낳는 게 현명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또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창업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면서 본인들의 사업을 준비하게 돼요.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려면요, 자, 평균 그냥 받는 실수령액으로요 500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15년 2개월을 모아야 서울에 평균 9억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500만 원씩 12개월, 1년이죠. 그거를 15.2년, 15개월 하고도 2년을 여러분들이 모아야 서울의 평균가예요. 강남은 꿈도 못 꿔요.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영등포에 얼마 전에 저희 파트너가 집을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 줬니라고, 얼마에 거래를 해서 팔았니라고 물어봤더니 25평인데요 10억 5천에 팔았다고. 여러분 9억 갖고도 이제는 못 사요. 그런데 500만 원 벌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요, 중간에 명예퇴직이라는 게 계속 생기고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저의 파트너의 남편은 NC에 근무, NC 엄청 굉장히 그래도 게임 회사 중에서는 대기업이죠. 근데 저랑 동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NC의 구조조정의 그 기준이 45살. 그래서 지금 그 골드님은 굉장히 불안하고요. 남편이 구조조정 그 명단에 들어갈까봐 지금도 굉장히 가슴 졸이고 있어요. 왜냐면 연끌로 펜트하우스를 샀거든요. 13.5억 하는. 네. 그래서 대출을 아주 많이 끌어서 샀기 때문에 남편이 당장 만약에 명예퇴직을 권고받으면 매일 울어요. 요즘에 불안해서 남편이 그 대상에 올라갈까봐. 그리고 그런 직장들의 명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이런 AI의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내가 설 자리는 더더욱이나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명예퇴직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빠르게 됐었다고 했을 때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죠. 그럼 당장 먹고 사는 건 아직 젊으니까 겨우겨우 뭐라도 계속 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무언가 내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후에 필요한 이 자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글씨가 조금 적어서 제가 안 보이는, 저런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부부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집 밖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해먹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도 250만 원은 있어야 돼.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해되시죠? 근데 잠깐 그래도 뭔가 여가 생활도 잠깐 하고 아유 뭐 그냥 밖에 막 해외여행 꿈도 못 꿔. 그렇지만 국내에 조금 부부가 여가 생활도 하고 영화도 조금 보고 이렇게 하려면요 그래도 기본 350에서 400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적정순으로 사람답게 노후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저는 아이가 2명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한 명 이렇게 이제 낳아서 대학까지 졸업할 때 우리가 양육비가요 3억 896만 4천. 그러니까 결국 한 약 4억이 드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2명이니까 한 8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큰아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볼링 선수잖아요. 볼링 선수니까 이 친구가요 레슨비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교통비랑 그 다음에 매일 먹는 밥값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5일 현금이죠. 거기에 레슨비 그리고 볼 하나 파는데 이 아이가 30만 원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기본 16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연습을 많이 하면 연습량이 많을수록 볼을 계속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회 나갈 때는 한 기본적으로 3개 정도 또 세게 이렇게 새 걸로 파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대회가 지금 매달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한테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를 현금으로 제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말레이시아 대회를 올 겨울에 가는데 그 말레이시아 대회를 그냥 사비로 내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가는 것만 해도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또 이렇게 지출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저는 예체능 엄마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직장인들은 꿈도 못 꾼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지금도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가 스스로 밥벌이를 해먹고 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맞죠? 여러분 저희 큰아이는 그래도 제가 잘 키운다고 이렇게 뭔가 잘 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승찬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승찬아 그럼 너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월급 타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답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엄마 제가요 내가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스스로 밥벌이 해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아닐까? 맞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나도 엄마처럼 할아버지께 해드렸던 건 저도 엄마한테 용돈 드리죠. 하지만 일단 나의 목표는 엄마한테 손을 안 벌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박힌 18살짜리의 어떤 만 16세예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그 말 듣고. 왜냐면 이 기사를 수도 없이 보거든요. 50대, 60대의 부모들이 허리가 꺾이는 이유. 그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제 친구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 친구는 본인 아이들의 영어 유치원비도 저희 그 친정 아버지에게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한심해요. 그 부모님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뭐 해야 돼요?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어머님, 아버님의 노후를 준비해 주지를 못할 망정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서 뭔가 지금의 직장을 탁 그만두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당장 그만두고 내가 창업이라는 걸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고 또 시도해 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지금 올해가 사상 최대치 폐업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네이버 기사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죠. 저희도 또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영업을 시도해 봤었는데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이사는 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폐업률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이렇게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직장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니캐시라고 해서 이 트렌드 안에서 수많은 그 파이프라인을 마련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엔잡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돈 나오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과는 지금은 정말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분면에 속해져 계신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이 자리에도 본인의 잡을 하시면서 유산화를 또 이렇게 부업으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저는 이 S 사분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저희 이제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함께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요 설날과 추석 때도 아침에 제사 지내고 또 오후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새벽 1시까지 받았었어요, 여러분. 왜냐면 더 벌고 싶으니까. 한 명,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과 그런 것들은 보장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 가게고 내 샵이고 내 업이니까 어떻게든 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좋아졌을까요? 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도 이 셀프 임플란트에 속하거든요, 이 사분면에.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의 몸이 성하지 않으면 문을 오픈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픈을 할 수 없었을 때 본인의 와이프가 대신 앉아서 진료를 볼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실제로 저희 파트너 그 소비자분의 남편이 의사신데 간암 판정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월급 의사로 돌렸다가 페이머니 그 페이 닥터를 쓰니까 이게 제대로 흘러가겠어요? 안 흘러가죠. 그러니까 결국 병원 문을 닫으셨어요.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자영업자도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어떤 나에게 소득을 가져줄 수 없는 구간이다. 정말 여러분이 돈을 벌고자 하고 여러분이 정말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B나 I 사분면으로 어떻게든 빠르게 이렇게 턴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깨어져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뭐 그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부의 투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그걸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책들을 통해서 좀 사고를 깨는 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하고 정말 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업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이제 골랐었던 그 기준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봤던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가, 또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 업종이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또 내가 다 지나간 한물 간 거 선택하는 거 아닌가. 분명히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또한 내가 정말 일한 만큼 나에게 제대로 된 어떤 수입을 이 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저는 고민해야 하고 고려해야 했었어요. 그럴 때 저에게 다가왔던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런 거였는데, 그 업이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싫었고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비자가 캔슬된 거예요. 학생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너는 학교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벌러 온 거야 라고 그 이민청에서 저를 내쫓았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정말 불법 다단계로 저를 잠깐 밥 먹자고 역삼역으로 불러가지고 감금당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았겠어요. 처음에 알았을 때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게 되면서 이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다른 어떤 그 방법으로 하는 그런 내가 생각했었던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합법적으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유통하는 회사가 있다라면 그때는 뭔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한번 들어볼 마음이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지금은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예전과 같이 그런 나쁜 인식을, 안 좋은 인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어떤 생산자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소비자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시로 들어가서 보시는 거. 쿠팡. 직접 마트에 가지 않고도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자와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하는 자를 연결해주는 거. 그 플랫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저기 밥하기 싫어가지고 핸드폰 한번 클릭해갖고 들어가시는 배달의 민족, 그죠? 그리고 먹으려는 자와 이렇게 연결해주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비자의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 플랫폼도 바로 다 네트워크 마케팅, 공유하는 마케팅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식 구조를 한번 보시면 회사가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예전에는 총판, 도매, 소매 이거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예전에 도매하면은 막 진짜 현금을 다발로 들고 다녔어요. 집에 막 금고 있고. 요즘에 그렇지 않죠. 왜요? 똑똑한 소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직거래하는 법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1호가 회사로부터 직접 거래해서 내가 제품을 구입해서 이 제품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 이 2호가 구입하는 제품의 이 포인트를 1호에게도 몇 프로? 100% 함께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호가 제품을 가지고 팔러 다니거나 막 적극적으로 막 이것들을 어떻게든 마케팅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냥 느낀 그대로의 진실을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모든 포인트를 나에게 결국은 그리고 이 소개한 중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공유를 해서 저에게 캐시백으로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이 이로 인해서 경험과 정보가 나한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이 일을 한 지 이제 딱 만 12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안타깝게도 저의 트렁크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 트렁크, 보통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제라는 걸 가지고 다닙니다. 아세요? 그런데 시제, 화장품이나 이렇게 하실 때는 바로바로 고객이 원하면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트렁크를 아무리 열어봐도 구두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신발이 엄마가 하도 신발을 안 사줘가지고 제가 돈 벌면 마음에 드는 신발 정말 이렇게 가격 따지지 않고 다 살 거야 라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트렁크에 항상 신발이 한 6켤레, 7켤레 막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신발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제품을 가지고 계속 팔러 다녀야 되는 그런 세일즈맨으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풀린다고 했었으면 저는 절대로 이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소개한 그 누군가가 그 소개한 많은 분들이 제품의 만족도를 느끼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 구매를 하니까 나에게 결국 소득이 되더라.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시장으로 해야만 할까? 그리고 지금이 왜 이 직접 판매가 정말 기회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현재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 서울 올림픽 시절,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온 탓에 안 좋은 것들로 악용하면서 우리 인식이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 좋아졌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정말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지금 보면 전 세계 2022년도 불과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만 해도 225조의 매출이 다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풀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24조나 돼요. 엄청나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요, 우리가 예상하기를 430조 정도가 전 세계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그 성과율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훨씬 또 2030년도에 앞으로 6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털을 닦아놓고 있으면 이 24조 이상의 어떤 50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50조의 뭐예요? 30%는, 35%는 다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우리가 전문 용어죠, 뿜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소득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배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직접 판매 시장에서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하나 봤더니 가장 많은
성과는 뭐다? 웰리스. 왜냐면요, 요즘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러분 142세까지 살 수 있대요. 이거는요,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아시죠? 굉장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고 누워서 142세를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웰리스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엄청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이미 우리가 2030년도가 넘어가면요 60세 이상, 50세 이상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 사는 삶이면 건강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이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웰리스 산업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런 세계의 성장에 발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언제 많이 발전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맞아요, 정답. 리노님. 코로나 때 엄청나게, 저도 코로나 때 에메랄드, 이그젝 에메랄드, 다이아까지 갔어요. 코로나 때. 심지어 저 에메랄드 언제 했냐면요, 여기 이제 아직 신규분이 안 오셔갖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건데, 신천지 문제 딱 터진 날 스타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에메랄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다 전화가 오고요, 기존 고객님들이 막 주문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서 진짜 제 그게 뭐였냐면, 앞에 설거지 하면서 에메랄드 간 여자였어요. 집에서 애들 새끼 밥 다 해주고 다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저는 코로나 때 저도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도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정말 열심히 좀 건강하게 잘 살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해요.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건강과 또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투자를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화장품, 좀 안티에이징 같은 그런 곳에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홈케어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래서 집에서 하는 홈케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각 가정마다 뭐 유산균 하나, 오메가 하나, 아니면 종합영양제 하나, 이런 영양제를 안 드시는 분은 없어요. 문제는 뭐다? 어떤 걸 드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 언제? 코로나 중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산화 코리아도요, 이 8년 동안 정말 570%라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함께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성장을 했던 게 이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우려를 여러분들이 싹 마음에서, 분명히 지금 유산화를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현실 점검을 통해서, 맞아, 지금 이게 기회고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특히 이 안에서도 정말 최고인 유산화를 통해서 내가 이 성장의 붐에 올라타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유산화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냥 옆집 엄마,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아니면 나의 동생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똑똑하고 가장 많은 부를 가진 분들이 유산화를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또 전 세계에서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서적을 또 내신 분 중에도 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향하고 있고, 너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또 대선 기간이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네트워크 마케팅, 본인이 다시 만약에 또 다른 사업을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성경 증명이 있는 이런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다. 그런데 저는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좋다면 어떤 업종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한 건 건강 쪽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공공요금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푼 회사가 13년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장품 계열 쪽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가
아파서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가 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건강 쪽에, 그리고 OEM이 아닌 자체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있고 생산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유산화로 선택을 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이 MZ 세대도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왜? 젊었을 때 본인의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정말 가꾸고, 그런 게 우리 고령층뿐만, 그러니까 중간 이제 40, 50대뿐만 아니라 이런 20, 30대 친구들이 훨씬 더 자기를 가꾸는데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그 제품으로 풀리는 이 유산화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엄청 기회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웰니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를 잘 잡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PPT. 그래서 제가 선택한 회사는 바로 이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라는 회사고요. 저는 처음에 이분을 보고 그냥 그려내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만화, 약간 아인슈타인처럼. 근데 미생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 생존에 계신 줄 몰랐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만화 주인공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저분을 봤었을 때 너무 감사했고, 왜냐면 저희 아이가 굉장히 이제 아픈 상태에서 유산화를 만났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 마이런렌츠 박사에게도 감사의 편지를 써놓은 게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못해서 아직 못 보내고 있는데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한 사람의 정말 인류애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창립을 하셨죠. 그런데 92년도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가 창립이 됐는데요. 그 모태로 이렇게 뒤로 가보면 이분은 1974년 걸 레보토리 연구소를 이렇게 이제 세우셔서 이곳에서 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체 세포를 배양해서 인체 세포로 30여 종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는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진단 시약 및 30여 종을 전 세계에 최초로 상용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가정사로 인해서 뭐 형이라든지 부모님이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지대하게 갖게 되고, 내가 진단 기술을 갖고 있으니 세포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 오는 것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진단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이렇게 바꾸시면서 이렇게 1992년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창립하셨습니다. 저는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뭐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인하우스 제조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구 개발부터 생산, 뭐 아니면 그 물류, 그 다음에 배송, 딜리버리까지 그냥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다 유타 본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의 전문가는 외부에서 제조하는 그런 OEM 방식으로 되는 그런 회사와 달리 유산화 제품의 모든 책임과 이런 것들을 다 유산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또 이제 이 150명의 이상의 과학자와 이제 연구개발팀이 R&D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제약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제약회사 애들조차 10명에서 정말 많아야 30명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말 들었을 때,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메이저 제약회사인데 어떻게 연구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라고 되게 의구심이 들었었고, 제가 이제 30주년의 유산화 컨벤션에서 이 150명의 정말 연구진들 모두 다는 아니었고 일부 한 100명 정도가 무대 위에 올라오셨고, 나머지는 이제 스케줄상 줌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었을 때 그때 정말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아, 저분들의 정말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최고의 제품들을 이렇게 제공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도까지 진출을 해서 유산화는 25개국에 모두 론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프랜차이즈적으로 준 게 아니라요, 모든 총괄의 그 시스템은 본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본사에서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이렇게 함께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사에서도, 각 나라의 지사에서도 본인들의 마음대로 그 프로그램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본사에게 권한을
권한이 단 1원이라도 함부로 쓸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랜차이즈로 들어와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 회사들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사업하시는데 비즈니스 하시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 한국의 프로그램 주면요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똑똑해서요 그걸 갖고 자꾸 악용해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유사나가 좀 미국의 서버로 인해서 우리가 허브가 조금 어렵고 그렇다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잖아요. 한국의 쿠팡 이런 거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나가 왜 원서버로 저렇게 가지고 가야만 하는지 보수적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게 이렇게 시스템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아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걸 알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유사나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스닥은 1996년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나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더 커지고 발전을 하면서 저렇게 이제 뉴욕 증시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 거래소이자 그다음에 전 세계 3대 증권 거래소예요. 근데 여기 아무나 상장을 못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네노라는 삼성은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9개 회사에 이 뉴욕 증시가 상장이 되어 있고 저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유사나가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무부채 회사라는 거, 부채가 없는 회사라는 거. 제가 처음에 유사나를 알아볼 당시에 13년 전에 처음에 소비자로 만났을 때 그때 봤었을 때도 무부채였지만 지금도 무부채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백악기술관과 함께 유사나 연구진들이 함께 마이크로옴이라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미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이미 그 연구를 끝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기사들이 마이크로옴에 대한 거 인제 논문 쓰고요, 인제 제품 개발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유사나는 항상 앞서가는 회사라는 거. 세포에만큼은 유사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거를 또 이 부분에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이런 헨츠 박사는 이 산호비부 의학연구소라고 해서 대체의학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어요. 유사나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유사나를 창립하신 분과 이 산호비부 의학연구소를 창립하신 분이 같은 거예요. 이곳에서는 자연치유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13명에 환자 1명당 의사 13명이 함께 붙어서 케어를 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곳에서 어떤 그 유기농 야채라든지 그런 식단과 또 운동, 명상, 뭐 이런 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퍼스널 케어를 받고 있고요. 그곳에서 처방하는 제품들이 뭐다? 바로 유사나 제품들을 가지고 암환자라든지 만성퇴행성 질환들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요, 유사나를 홍보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유사나 마크나 유사나 글자를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사나 뉴트리션에도 봉지에도 그냥 투명한 봉지에 다 들어있어요. 약봉지처럼. 예, 유사나 글씨 하나도 안 써져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한 일주일 해독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나 사업자는 10% 할인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버셔갖고 한번 방문해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다음 달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 아줌마인데 유사나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전 세계 5천여 명이 넘는 이런 선수들에게도 제품을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 저희 아이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떨고 이제 이러면 제가 우황청심원 좀 먹어보려 그러면 그거 말고 유사나 거 그냥 달라고. 왜냐면 본인 도핑에 걸리는 게 이제 조바조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회를 국내에서 하는 모든 대회에서 도핑을 하진 않지만 가끔 굉장히 큰 대회나 이럴 때는 메달을 따면은 도핑 테스트를 하거든요.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대통령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이 제품을 찾고 굉장히 이제 그 능률을 이렇게 높이려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본인 제품을 정말 잘 이렇게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거나 먹을 수 없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나라에서도 우리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든지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이런 데를 대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들어놓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가 다 보험에 들지 못해요. 그 이유는 굉장히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 보험을 들려고 해도 안 아파야 되잖아요. 요즘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아진 그 완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기존의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혜택이 훨씬 더 없죠. 그리고 그 몸이 일단 안 좋으면 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도 마찬가지로 들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48개밖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있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한 번 가입했다고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험도 일반 보험도 들었을 때 내가 고지 제대로 안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거짓 고지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잘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이제 보상할 수 없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이 회사들도 올바르게 해내지 않고 계속 뭔가 경고를 받는다든지 영업 정지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 회사에서 없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그 비밀스런 화장품 회사 있었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퇴출하셨지만 그 회사도 예, 시크릿이요. 어디 유튜브 안 올라가는 거니까 그 회사도 들어왔다 나왔다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AB형이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AB형이 지금 우리 사장님 갑자기 무표정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AB형에서 이렇게 빵 터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진상이에요. 제가 진짜 팅클 하나하나 안 알아본 게 없거든요. 제가 1년 반을 소비자로 있으면서 이 사람 알아본 사람이에요. 뭐 하나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진짜예요. 되게 대단하죠. 이런데 저는 다 들어가서 확인해봤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가입했었을 때는 52개였어요. 근데 지금 48개로 내려앉았죠. 그거는 잘못한 그런 계속 뭔가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요 중간에 없어져요. 시크릿도 퇴출되기 전에도 이미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사라졌었어요. 네, 문제를 계속 일으켰었거든. 결국은 그러다가는 퇴출 이제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요새도 들어가 보거든요. 왜 들어가? 유산화가 멀쩡한가? 내가 정말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제가 제 열정을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서 12년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일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잘 만들어서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 저의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라면 제가 그 영혼을 갈아 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들어가서 확인해요. 유산화 제대로 있는지. 제가 보는 건 단 하나예요. 처음 등록한 그 날짜 그대로 유지를 하는가. 2003년도 5월 달에 유산화가 이 한국에 론칭을 했고 똑같이 2003년 5월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527조로 여러분들도 꼭 들어가서 이렇게 수시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요게 약간 유병자 보험 같은 그런 거예요. 요게 정상. 그래서 왜냐면 매출을 이렇게 그 보증을 서놔야 되거든요. 그 금액이 워낙 크고 굉장히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부합이 잘 안 되시는 그런 회사들은 특수 판매 공제조합으로 갔지만 그것도 또한 66개, 불법이 훨씬 더 3,200개. 그러니까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진짜 많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보시면 좋겠다. 또한 유산화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 요소 3대 요소가 뭐예요? 잘 살려면? 의식주 정답. 우리 서랑성우님 정답. 의식주. 근데 의식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이런 게 부족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구호단체예요. 유산화에서 얻어지는 그 이익의 일부,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유산화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의 기부와 자선활동으로 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저의 이제 오토우도를 통해서도 기부를 저는 유산화에서 10만 원, 12만 원 벌 때부터 유산화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그 기부를 늘려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도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이아몬드 이상들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 꿈은 이그젝 에메랄드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이런 봉사를 가려면 뽑아서 유산화 코리아에서 뽑아서 가야 되는데 다이아 이상들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꿈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기부도 하고요. 네, 직접 올 3월에 제가 4월에 이제 필리핀에 오지. 필리핀까지 가서 버스 타고 5시간 가서 다시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그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식량의 걱정 없이 뭔가 채소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든타워를 60개 지어드리고 왔거든요. 그때 진짜 더위 먹어갖고 저 쓰러졌어요. 근데도 제가 막 일어나서 막 책임감을 하니까 저기 우리 회사의 본사의 김병민 이사님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제가 원래 땀이 없는데 온 몸이 다 땀으로 젖은 게 영상으로 있으니까 저희 파트너들이 놀란 거예요. 진짜 하고 싶었구나. 정말 아프리카보다 더 심한 40도가 넘는 더위에서 저희가 진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봉사하고 왔고, 저희는 이제 이들과 끊임없이 계속 교류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있는 친구들과 왓츠앱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 자라는지 계속 피드백 받고 있고, 올 겨울에는 요 같이 갔었던 멤버들끼리 다시 한번 이곳의 말라파스코아에 우리가 한번 방문해보자. 그냥 한번 단발성이 아닌 정말 유산화가 추구하는 그런 나눔을 같이 이렇게 영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이런 나눔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게도 많은 나눔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회사이기에 저는 회사로서는 정말 너무 유산화가 정말 완벽하고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풀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로, 매개체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1위가 이렇게 주요 제품이 영양제고요. 두 번째가 화장품이고 세 번째가 생활용품인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영양제와 화장품을 모두 다 그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73% 정도가 차지하는 이런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특히 유산화로 인해서 내가 좀 부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탁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은 계속 먹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비재여서 본인들이 다 쓰고 나면 다시 자발적으로 구매하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이 한 사람의 비전과 철학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이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유산화의 기술력으로 한 제품이, 정말 여러 제품이 탄생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인텔리전스라는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올리브오일, 그죠?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또 폴리시,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산세이는 자가부정 포뮬러라는 것도 우리가 특허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제품이 다 뉴트리션이 자체 생산합니다. 한 제품도 OEM을 주는 게 없어요. 저는 두 아이를 시험관으로 낳았고요. 첫째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세포를 물려받다 보니까 호흡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둘째는 제가 30주에 조산을 했었고 굉장히 힘들게 이 두 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가 다 건강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큰 아이가 이제 호흡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이유 없이 앰뷸런스에 실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숨이 넘어가면 그냥 단기간에 모든 눈과 코와 입술과 손톱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처음 실려가기 시작했던 게 4살, 그러니까 4살이었으니까 만 3세가 안 됐었겠죠. 그때 시작됐던 게 2년을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대학병원으로 실려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그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병명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면역력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고, 빨리 이제 이 아이의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고함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주입을 해서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줬고, 항상제를 사용하고 산소호흡기를 주면서 이렇게 이 아이의 어떤 동태를 파악하고, 안정이 되면 한 일주일 입원하고 또 안정이 되면 퇴원시켰다가 또 심해서 치료오면 또 같은 치료를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급기야 5살이 지나갔을 때 이 아이의 얼굴이 모두 왼쪽으로 돌아왔었어요. 눈과 입이.
이렇게 면역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풍이죠, 사실 어른으로 따졌으면. 그런데 5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그 면역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너무너무 드문 케이스다 보니까 세브란스 응급실에서도 그 교수님이 20명의 어떤 그 전공의들 데리고 와갖고 사진을 찍기 바쁘지 이 아이를 치료해줄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왜?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때 제가 유산아를 만나게 됐었습니다. 엄마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무슨 영양제 따위가 저렇게 20년간 30년간 한 질병에 연구하는 연구진들도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연구진들도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슨 영양제 따위가, 제가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좋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유산아가 이런 계통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계통으로 나눠져 있는 제품 중에서 제가 기초 영양과 그 다음에 항산화제, 장 건강을 면역 건강까지 해서 저희 아이에게 섭취하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이가 이 제품을 섭취한 지 13년이 지났고 이제 18살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앰뷸런스에 실려 다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짠 하고 완전히 호흡이 막 계속 괜찮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앰뷸런스에 실려 다닐 정도는 아니었다. 정말 완벽하게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런 호흡의 곤란의 그 문제가 해결된 건 한 1년 정도 꾸준히 먹은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약하게 그런 것들이 왔지만 충분히 제가 감당하고 처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서 스스로가 면역력을 키워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유산아가 이렇게 계통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제품들이 정말 그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천연 화장품이 유산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유산아 본사에서 만들어져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셀라비브, 지금 저희 그 18살짜리 그 아팠던 그 아이가 피부가 진짜 좋아요. 지금 막 여드름으로 다들 막 그런 아이들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링부의 다른 친구들이 도대체 뭘로 피부를 쓰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지금 피부 관리를 이 셀라비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유산아의 셀라비브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사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학교 앞에서 어떤 캐스팅 업체가 오디션 한번 볼 생각 없냐고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왔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이 아이의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바디의 이런 선세이 제품도 파라벤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요. 방부제가 없는 자가구정 포뮬러로 만들어진 거라서 정말 신생아부터 이렇게 다 쓰실 수 있고, 저희 둘째가 막 피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아토피 피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의 그 별명이 뭐냐면 백곰이에요. 16살인데 키가 180이 넘거든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뽀얗습니다. 그렇게 피를 질질 흘릴 정도의 심한 아토피였지만 자국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저 선세이 샤워젤이랑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바디너리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유산아는 이렇게 계통으로 제품이 또 이렇게 다들 나눠져 있고 그 제품성의 탁월성도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한 그 삶의 루틴을 계속 꾸준히 가게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로 유산아 코리아에서는 매달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에서 항상 월등히 또 잘하고 있는 팀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니티이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매번마다 순위권에 순위가 안 들은 분들이 안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팁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그 팁을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나갔는데 이분 저랑 동갑이거든요. 동갑이신데 굉장히 이제 모든 그 건강검진을 하면 다 빨간색 이 나왔었던 분이에요. 결혼할 때부터 이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결혼식 사진을 봤더니만. 그런데 지금은 요래요. 완전 회출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이프분이 1살 연상이신데 언니 단속 좀 해야겠다 했어요. 같이 있는데 너무 젊어지고 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입사원, 약간 회사 들어간 신입사원처럼 그렇게 슬림해지셨는데 뭐냐면요. 근데 몸만 슬림해진 게 아니라 정신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자기의 몸이 이렇게 변하고 가벼워지고 하니까 뭔가 일의 능률도 오르는
그렇게 되시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를 아주 동네방네 엄청나게 많이 소개하고 다니시고 본인이 이제 그만 제가 하라고 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루틴을 함께 잡아가고 저희는 같은 톡방을 운영하면서 그 톡방에서 매일매일 제가 약간 빨간 모자처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구성도 같이 해드리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건강함을 너무 잘 찾으셔가지고 꾸준히 계속 앞으로도 한 6개월만 더 해보고 싶다. 살을 이제 빼고 싶어가서가 아니라 본인의 체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건강검진을 다시 하셨는데요. 다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네, 빨간 뭐 고지혈증부터 어마어마하게 다 있었거든요. 고혈압도 있으셨던 분이었고 당뇨 거의 초단계 있죠. 다들 경고 단계. 지금 관리 못하시면 이제 약 드셔야 한다는 그런 경고 단계에서도 엄청나게 다시 좋아지셔가지고 이제는 어떤 그 병원에서도 약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자기가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유산아가 이렇게 이제 외부로부터 받은 제3 독립기관에서 많은 이런 그 인증을 다 획득을 하면서 그만큼 굉장히 이제 품질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인증을 받은 그 입증된 그런 것들로 다 이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작년에 이제 유타에 있는 본사에 직접 방문했었을 때도 이런 생산 설비 시설을 직접 다 모자 쓰고 소독하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깨끗한 그런 시설 안에서 제품들이 생산되어지고 실제로 저희 파트너분들 중에는 세포 연구원도 있고요. 또 세포 연구원이었는데 그 실험실이 너무 싫어서 그걸 뛰쳐나와서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연구원 뭐 카이스트 연구소 이런데 이런 그 설비 시설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청주의 오송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기업이에요.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기업 기관들이 많아요.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이런 업체들을 설비 시설들을 보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로 여러분 상상 초월이래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영양제를 사 먹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어진대요. 그런데 유산아의 이런 생산 설비 시설을 실제로 그 친구가 유튜브로 확인을 하고 그 친구의 와이프가 실제로 갔다 와서 다 찍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진짜 맞더냐? 네가 본 그 유튜브처럼 정말 그렇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찍어준 걸 보여주니까 굉장히 실로 그 친구는 놀라워하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산아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유산아 제품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팩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대용 뉴트리밀이 이렇게 6년 연속 또 4년 연속 이렇게 대상을 지금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대상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영양제들이 많겠어.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산아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은 백으로 받던지 뒷돈을 내든지 대한민국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6년 연속, 5년 연속, 4년 연속 받는다라는 건 뭐냐? 그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큰 거고 그만큼 제품력이 또는 제품에 대한 것들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도 한 번 메달 따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대회에 나가서. 근데 그걸 중복으로 연속으로 따느려고 한다면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잘하는 비유로 1등은 발 뻗고 못 자요. 왜? 그걸 유지하고 싶거든요. 꼴등은 코 골고 잡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야 좀 못 되는데 뭐. 이거 공감 안 가세요? 공감 완전 가죠? 엄마 어차피 내가 해봤자 1등 못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해본 자는요, 저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컨슈머랩 제가 이제 앞서서 제가 되게 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거 소비자 독립기관인데 여러분 예전에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누구도 나오는지 모르게 다 이렇게 몰래 찍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빵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소비자의 어떤 돈으로 만들어지는 운영되어지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잘못된 어떤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정말 법적인 문제를 내 돈 먹고 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컨슈머 랩을 들었을 때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40불을 제가 결제를 하고 가입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거기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제품을 네가 나한테 이렇게 추천해 줄 거야. 그 리코멘디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더니 1위로 올라왔던 게 바로 이산화탄소였어요. 근데 제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시켜주고 있었던 영양제는 정확하게 내 음자로 fail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걸 한번 가입하면요 2년 동안 열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주거든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40불이 아니라 60불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한 십몇 년, 십수년 지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고 드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조금 사는 사람들은 저 CL 마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우리 왜 유기농 마크란 것처럼 저 CL 마크에 통과된 제품이다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 이건 정말 괜찮은 거야. 라벨의 함량과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은 거고 다 믿고 먹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는 책도 처음에는 유산화에서 만든 책인 줄 알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존닷컴에 가면 저 책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샀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샀으면 제가 그 당시에 25,000원 주면 샀을 그 책을 아마존닷컴에서 남이 보던 심지어 중고책인데도 60불을 좀 샀습니다. 5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그 당시 6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배송 받아가지고 어차피 와도 못 봐요. 다 영어여가지고. 근데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실제로 진짠지. 근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25,000원을 주고 한글로 된 거를 하고 이랬습니다. 저희 집에 있어요, 실제로. 네, 진짜 진상이죠.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미에 있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비타민의 어떤 그 점수를 체계화해놓은 건데요. 제품에서 완벽하게 이 기준에 부합되는 그 16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제품들을 별 5개 만점 주면 5개를 주고 또 이제 메달로서 이렇게 등급을 주는데 거기서도 플래티넘 플러스를 유일하게 받은 회사가 유산하고요. 제가 이제 그 초창기 책부터 쫙 제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말 제가 놀라웠던 건 분명히 2007년에 나왔었던 책에서는 5개 회사가 금메달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발간된 마지막 서플리먼트 책에서는 단 한 회사만 플래티넘 플러스를 받았다는 거죠. 점점 그 회사들이 똑같이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고 얼마나 유산화라는 회사가 제품에 이렇게 투자 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었습니다. 또한 약사나 의사들이 보는 이런 처방 정보 편람에도 유산화 제품들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의약품의 어떤 그 효능에 준하는 것을 이제 입증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김포에서 제가 모르던 분이었는데 그분의 따님이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유산화 C300, 프로그램을 C300을 실제로 캐나다에서 처방을 받으셨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실제 정말 이렇게 처방을 받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부터 연구진들 또 제품력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부재 무부채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유산화가 얼마나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좋고 또 회사도 너무 믿을만해요. 그런 회사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피드백 해주지 못한다라면 저는 굳이 우리가 애써서 막 내 영혼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 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공정하게 돈을 주는 거 저는 이거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서 이 일을 못해. 나는 내가 아직 스펙도 좋지 않고 뭔가 뛰어나지 않고 나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나 뭐 계산하는 것도 너무 안 좋아하고 나 이미 나이가 들었고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는 게요. 연구개발부터 제품 생산, 마케팅, 주문 배송, 그다음에 돈 알아서 주는 거, 수익 분배,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는 그런 플라이어나 그런 정보들까지 다 회사에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느낀 그런 체험과 경험들만 내가 말로써 다른 분들하고 같이 정직하게 거짓 없이 공유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널리 알려주면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건데요. 월 100만 원 정도만 나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남편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도 많이 부어 놓으셨을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제 앞으로 20년 후에 이걸 받을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제가 지금처럼 계속 부으면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으로 준다라고 예상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월 100만 원만 내가 꾸준히 앞으로 내 은퇴 후에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내가 자산을 만들어 온다라면 사실 엄청 큰 금액은 아니어도 땡큐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나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금보험으로 30년 부어야 돼요. 근데 저런 걸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죠. 줄지 안 줄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배당금은 그 회사가 잘 돼야 받는 거예요. 내가 10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계속 배당을 줄 만큼의 이득이 돼야 돼. 이익이. 회사가 근데 요즘에 경제가 안 좋잖아요. 계속 주식시장도 막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저한테 배당금 100만 원 주지 않습니다. 또 5억 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 준다고 해요. 우리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 꿈이 항상 많이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주변에 지금 청주에도 전 약간 신도시급에 살고 있는데 비어있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난 내 건물도 아닌데 걱정이 돼. 그 사람은 세입 못 받는 게 불쌍해가지고. 저걸 왜 놀리고 있을까? 진짜. 아니 상가를 왜 져가지고 저래. 그냥 차라리 딴 거를 하지.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죠? 처음에 제가 세종을 이사를 갔었었는데 세종에 더 많은 거야. 그 오늘 생기고 내일 나가고 막 간판만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요즘에 임대소득으로도 월 100만 원 벌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유산화에서는요. 퓨처 빌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여러분들 소개해주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상담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 팀에서도 56살 되신 우리 리더님이 계신데요. 엄청 액티브하지 않으신데 심지어 가게 하나밖에 없는 분이세요. 가게 하나밖에 없는 분인데 지금 퓨처빌더 2주차. 와, 대박이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퓨처빌더만 되더라도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유산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저처럼 이렇게 저는 이과이지만 수학을 싫어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케이스에서 저 원래 문과거든요. 모두 글쓰기 좋아하고 책 읽기 좋아하고. 근데 그런 친구가 이과를 갔으니 얼마나 재미없겠어. 근데 그렇게 수를 안 좋아하는 저도 유산화 보상 플랜을 굉장히 빠르게 이해했어요. 왜냐?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이렇게 6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바이너리 방식이다. 아, 바이너리는 내가 팔, 다리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딱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구나. 아, 주정산 주지급을 준대. 아, 유산화는 월급이 아니라 미국의 체계 그대로 매주 일하는 것을 그 다음 주 일요일날 이렇게,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구나. 또 무한 깊이, 내가 단계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중간에 어떤 친구들이 제대로 뭔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와 관계 나빠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너는 너의 방식대로 해. 나는 그러면 좀 더 액티브한 그 밑에 있는 내가 그 리더님을 함께 내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끌고 갈게라고 하면서 내가 무한 깊이로 쭉 딥스를 파갈 수 있고요. 또 먼저 시작한 사람 많이 주고 이제 시작한 사람 조금 주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공정하지 않는 그런 비율로 나한테 주지 않고 똑같이 이제 시작하나 먼저 시작하셨으나 아니면 처음 유산화를 이렇게 유산화 코리아에 처음 들어오게 하신 우리 안시범 1호 사업자 스폰서님처럼 그렇게 먼저 시작하셨어도 똑같이 동일비율로 준다는 거. 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성격,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퍼센테이지를 나눠주는 차등 지급을 하는 거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20% 동일 비율 때문에 진짜 많이 딱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풀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체험을 정말 잘 얘기했고, 야, 그 샴푸 쓰니까 여기 머리 간지러운 거 진짜 없어지더라 라고 해서 제가 샴푸를 하나 전달해서 5포인트를 저한테 유산화해서 줬는데 이거를 돈 받을 조건이 아니라고 내 5포인트를 본사에서 가져간대요. 그럼 저는 못 견뎌요. 그죠?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계속 돈 받을 때까지 무한 이월 시켜준대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내 수입을 점점 늘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이게 너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습니다. 사업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나로부터 누군가를 함께 이렇게 소개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게 꼭 사업자가 처음에 아니어도 괜찮고, 저희가 이제 체험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정직하게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시작하는 방법은요, 내가 돈 받는 비즈니스 센터 하나로 시작할 것인지 세 개로 시작할 것인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고, 비즈니스 센터 가게 하나로만 만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제품이 200포인트, 뭐 종합영양제 한 4통 정도, 나와 나의 와이프가 한 통씩 먹어보고 우리 부모님들 하나씩 챙겨드리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고, 아니야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내 인생을 위해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나는 가게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2개 하나 갖고 시작하고 싶어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400포인트, 그래서 약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의 제품을 충분히 전 제품을 경험해 보시면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이너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센터, 내가 돈을 받는 나의 PC를 기준으로 양쪽 좌우에 새로운 파트너를 구축하면서 팀이 구축되는 거고요. 유산화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딱 2명에서 4명 정도면 돼요. 저는 처음에 한 1년 정도까지는 2명만 딱 소개해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딱 구축해놓고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은 후에 한 분씩 더 이렇게 소개를 했던 케이스여서 2명만으로도 내가 수당을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한 그 2명이 또 다른 소비자나 아니면 이런 사업자를 소개하도록 안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 수에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이렇게 같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나에게 적립받아서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에 기준으로 돈을 받는 거고요. 유산화도 내 인생도 둘이면 충분하다라는 표어가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인식이 그거였어요. 엄청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사람 많이 꼬셔야 되지. 계속 이런 눈빛으로 막 많이 사야 되지 막 이런 눈빛으로, 진짜예요. 그래서 1년 반을 안 했던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진짜 진상이죠, 여러분. 진상도 손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면 이렇게 다이아 파트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시작하면 잘하거든요. 모든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실적인 20% 동일직업,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태어나서 그 끌려갔었던 불법 다단계 말고 이후에 아이 제품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들어봤었던 그 사업 회사는 여기에 속했었어요.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네. 안부 가는 길. 네. 그 회사는 이제 시작하면 3%, 높이 계신 분들은 21% 준대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높이 있는 애들은 사람도 많을 텐데 걔네 3% 줘도 걔가 더 많이 받겠다. 이렇게 약간 역발상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이제 시작한 친구들은 21% 줘야지. 그 친구들은 포인트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근데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없앤대요. 한 달 안에 그 포인트,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내 포인트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괜찮아, 다이아몬드도 빵점이 되거든. 그 소리에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그걸 똑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어차피 사람이 많아서 한 번에 다시 차 올라올 건데요. 저는 그렇게 납득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유산화를 알게 돼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너네 몇 프로 주냐였어요. 제가 물어봤던 질문은.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했었던 20%였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막 시작하면 20%를 줄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소개해준 친구는 1년 반을 이미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지금의 유산화 인컴 탑2죠. 권현진, 에스타, 다이아몬드 님이신데, 그분 이미 1년 반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20% 준대요.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의 가장 1호 사업자인 안성소는 20% 준다라는 말에, 그래, 어차피 버는 건 다를 수 있지. 우리의 사업 기간과 노력이 다르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차등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인정을 하게 됐었고,
단계 제한을 두게 되면 중간에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밑에 있는 친구가 정말 똘똘한 친구가 나왔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나가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 단계 제한이 있는 회사들이 소송건이 많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탈퇴하게 만들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유산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요.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싶으시면 하는 거고요. 잘하고 싶으시면 그만큼 노력하는 거고요. 자꾸 조금만 본인의 어떤 크기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그런 단계 제한을 두지 않고 하부에 있는 포인트부터 다 누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해줘요. 시스템부터 다릅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녀 실적, 내가 돈을 받고 수당을 받고 난 나머지 점수는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무한 이월 시켜준다. 절대 회사가 먼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점수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욕심이 많은 친구여서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 3개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하나가 아닌 3개로 시작하면 무조건 나의 소득은 극대화되고, 일단 1BC보다는 3BC가 2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3BC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먼저 2번의 가게를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바이너리로 제가 배치를 하면서 이번 주에 왼쪽에서는 3,000포인트, 오른쪽에서는 2,000포인트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2번에서 작은 실적, 그죠? 2,000점에 유산하는 몇 프로? 똑같이 균등지급 20%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20% 하면 4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미국 회사니까 달러예요. 그러면 3번 가게에서는 양쪽에 똑같이 3,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매출이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3,000포인트에 20% 하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건 달러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하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에 대한 건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3BC로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하부에서 올라온 이 포인트를 우리가 본점한테는 뭘 줘요? 프랜차이즈들이? 가맹비도 주지만 매달 거기서 막 제품 뭐 이렇게 재료 같은 것도 쓰는 이유, 어쨌든 그런 게 로열티 같은 거잖아요. 내 물건 써줘야 본인들도 이익이 남는 그런 것들, 로열티 받는 가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얘는 본점이야. 그러니까 본점 아래서 내 하부에 내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면서 올라오는 점수를 한 번 더 누적으로 더 주는 거예요. 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못해도 돈머리가 되게 빠른 친구여서 이걸 빨리 알아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2번에서 올라온 모든 점수들을 5,000점이 이 왼쪽으로 001 왼쪽으로 한 번 더 누적으로 들어가고요. 003 하부에서 올라왔던 이 6,000점이 똑같이 001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한 번 더 나에게 수당으로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001에서는 5,000포인트에 20%니까 1,000이라는 숫자, 이건 1,000불이어서 1번 가게에서는 1,000불, 2번 가게에서는 400불, 3번 가게에서는 600불의 수당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요게 이제 고정 환율 1,150원을 적용시키면 얼마? 하나로 230만 원이라는 주급이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 나의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좋겠죠? 네. 처음에 제가 받았었던 주급이 여러분 4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통영을, 코로나 시절이에요. 통영을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통영을 출발하면 집에서 7시 반에 나가니까, 근데 제가 그 띵동 하는 소리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렇게 주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염없이 울면서 제가 통영을 운전하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46,000원이었던 나의 주급이 그날 460만 얼마가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그제 에메랄드를 이렇게 달성했던 첫 주였던 것 같아요. 되게 눈물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떳떳하고 너무 뭐랄까 자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버는 그 돈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전화에서. 저 사람 부럽다가 아니라 저 사람 닮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고로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저 돈을 저렇게 수당 유산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럼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저 자리에 가고 싶지? 내가 정말 저 페이를 받을 만큼의 내가 그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정말 많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230만 원 주급 받을 때 저 때 저희 아빠하고 미국 여행 갔었을 때거든요.
저희 아빠 투병하고 계실 때 마지막 소원이 캐년 다 돌아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빠 루비 되면 나랑 가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저 그 약속 지켰던 게 저 주급 230만 원 딱 받을 때였어요. 그때 저 현금 받은 거 가지고 아빠랑 2주를 캐년을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의 크기만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라인을 이렇게 점수를 채울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해 보시면 유산화가 훨씬 더 재미있고 굉장히 좀 되게 뿌듯하게 나 자신이 뿌듯하고 정직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003은 똑같이 3,000점, 3,000점으로 내가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2월 될 게 없지만 002에서는 소실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대실적 3,000점에서 1,000점 포인트가 남게 되거든요. 요거는 그 다음 주, 또 그 다다음 주로 내가 다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2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나는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여러분 2라인 가지고도 월 700만 원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탄탄하게 이렇게 양쪽에 딱 2주를 여러분들이 뎁스를 내려가시게 되면 2라인으로 성장했었을 때 최대 이걸 이제 월 주급으로 나눠서 드리겠지만 보너스까지 모두 합치면 7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001번의 가게에서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DC를 2개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생각들 하시죠? 저거는 골드 2, 3이나 가야 받는 거 아니야? 저는 실버 때 2개 받았어요. 실버 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스폰서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내가 이 그림을 정말 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하셔야지 이걸 그냥 마냥 아유 저거 나 되겠냐 저 친구들이랑 하는 거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 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가 딱 이 목표였어요. 내가 2라인 완성시켜가지고 월 700 만들어보자. 그때 컨택한 게 누구다? 김유란 다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넌 얼마 벌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한 4천만 원 벌고 있는 친구니까. 그런데 저한테 딱 제가 처음 거절당했을 당시에 그 말이 나한테는 700돈은 아닌데 이런 대로하는 대답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집에 왔었어요. 내가 이 700만 원 코드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죠. 왜냐면 큰 돈을 벌고 있는 친구니까 자기는 700 갖고는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였거든요. 이게 이제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가 더 잘해가지고 더 큰 그림을 이 친구한테 보여줘야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하게 된 거죠. 저는 첫 번째 꿈이 골드였어요. 이렇게 700만 원을 내가 하부에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자연적으로 뜨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 그림 떴을 때 저희 엄마 환갑이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미국에 한번 모시고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라인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2라인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세 라인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탄탄하게. 그 세 라인을 도전하게 되면 우리가 세 라인에 빵빵하게 이렇게 라인이 완성됐었을 때 내가 이제 월급으로 따지면 월 1,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코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네 라인 다 펼쳐서 가실 필요 없고 이렇게 차근차근 돈이 되는 수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 되면 우리가 이제 보너스 센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2개 더 추가를 증정하기 때문에 총 4개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한 라인을 나중에 이제 더 세 라인이 완성됐을 때 또 다른 라인을 또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면 월 최대 2,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저는 이 그림 처음에 봤었을 때 싱글벙글 웃으면서 야, 나 돈 많이 벌겠다 했을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빵점인데 지금 장난하냐? 제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런 말투로 얘기했어요. 권현진 우리 스폰서님한테 에이스타 그분한테 야, 난 지금 빵점이거든? 야, 이거 가게 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지금 빵점인데 5,000점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5,000점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전 정말 간절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거든요. 성실하게 내가 정말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정직하게 하면 생각보다 5,000점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BC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당을 정말 2배, 3배, 4배, 5배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나는 지금 아니니까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 뭐 많이 했냐면요. 골드가 되기 이전에도 가상 그림 많이 그렸어요. 백지에다가 그냥 계속 그려가지고 내 그림을 투스타처럼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 가망 명단 이름 다 써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정말 그 자리가 채워져요. 정말 내가 진실하게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는 채워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무한 추가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거. 지금은 허황된 꿈 같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그 꿈을 꾸려야 그 여러분들의 실제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래서 골드부터 이제 정말 그 원스타 그 이상까지 가기까지 주간 커미션, 주간 그 수당부터 월 수당부터 많은 보너스들이 여러분들을 유산나에서 얼마든지 지급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더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지금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가지 못했다라면 아직 그만큼의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유산나에서는 이 밖에도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분들을 잘 키워내면,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들을 너무너무 멋지게 양육을 잘 낳아서 키워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나 잘 살겠다잖아요. 그 엄마한테 손 안 벌리는 게 효도하는 거라 하잖아요. 하지만 유산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키워내면 제가 상상 속이에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밖에 하나도 안 돼요. 저의 위에 계신 스폰서님이고요. 제 형제 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유산나에서 좋아하는 4명이에요. 이현주 다야님은 특별히 저와 같이 빌더부터 그 실버까지 계속 같이 스급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현준 언니 간대? 나도 해야지. 지금 하고 있대? 나도 해야지. 그런 선의의 경쟁으로 함께 성장을 했었던, 지금도 너무나 서로 응원하는, 약간 둘 다 고난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내가 저 언니가 해내면 나도 해낼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서로 같이 그렇게 정말 응원하면서 사는 사이고, 이분들의 총합의 연봉이 25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유산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돼요? 보너스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가 잘 돼야 저도 더 잘 되는 거니까요. 그 잘 되는 이 사람들의 모든 연봉의 15%를 저에게 평생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요. 그냥 저가 이거 상상 속에 그려보는데 막 그냥 이빨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키운 자식 하나 진짜 하나도 안 부럽죠.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효도할 수 있는 게 유산나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실제로 저는 그래서 저를 소개해준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많은 보너스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건 여행 프로모션이에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유산나에서 이렇게 뭔가 보너스로 보내주는 이런 여행들이 너무 좋았었고, 이로 인해서 제가 정말 수많은 그 여행들을 정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좋아하는 게, 제가 아까 왜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제 새끼한테 올바른 거, 내가 땅이나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유산나 코드 정말 멋진 거 물려주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 관리 이제 하는데 저희 남동생이 저한테 카톡 보낸 거예요. 받을 게 이거밖에 없다. 너무 깨끗이 다 쓰고 돌아가셨다. 빚이 없으니 다행이다. 예. 받을 게 포인트 상속밖에 안 나오네. 그렇게 말해서 제가 그냥 웃긴 웃었는데 씁쓸했어요. 그래도 되게 감사했어요. 빚이 없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멋진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되게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되게 자랑스러워 해주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주급받으면서 항상 엄마를 기일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주 주급받으면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정말.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무너지지 않는 올바른, 여러분들 잠깐의 어떤 요행 때문에 잘 되려고 어떤 내가 거짓으로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유산화 이 멋진 도구를 가지고 잘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라인 반드시 만들 수 있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저 2년 반을 혼자 다녔어요. 이런 세미나도 혼자 하고요, 홈미팅도 혼자 가고, 본사도 혼자 가고, 1박 2일도 혼자 가고요. 심지어 골드 됐을 때도 혼자 간 적도 있어요. 그렇게 울면서 눈물콧물 짜면서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쟤는 안 돼도 나는 될 거야. 여러분들 자신을 꼭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회사니까. 회사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지. 네. 저는 저희 아이한테도 얘기해요. 볼이 문제가 아니라 레인이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의 자신의 문제지. 평소에 잘 치는데 왜 대회만 가서 그래? 이게 정신의 마인드가 흔들려 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산화에 아빠 코드가 있었어가지고 이거를 상속 받을까 말까 이게 과연 될까 되게 고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준법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담으로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코드를 받잖아요. 부모님 코드를. 그러면 김태희의 뭐 지금 제가 12번까지 있는데 13, 14, 15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김태희의 어나더 가게로 생겨버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12번 있는 건 김태희의 원래 원 가게야. 그러니까 김태희 2 가게가 생겨버리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실제로 그래서 김태희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안 받겠다고 거부는 했죠. 뭐가 크게 없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주는구나. 유산화는 상속해줄 때요. 유산화 유산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대로 그냥 무조건 법에서 정해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실행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잘 만들어 두세요. 유산화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너스와 수당의 조건 딱 하나예요. 4주에 한 번씩 유산화 제품 꾸준히 잘 드시는 거. 그거면 유산화에서 주는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니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어도 이런 채널로 통해서 다양한 채널로 유산화의 소식들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한 저희 그룹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유맵을 통해서도 모든 교육과 정보들 뭐 이런 것들도 행사 티켓팅까지 다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그 아팠던 아이예요. 저렇게 항상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저 아이의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저렇게 체크하면서 맨날 그렇게 있던 이 완전 돌아갔었을 때 사진은 없어요. 너무 회개해가지고 제가 엄마니까 사진을 못 찍어놨다가 이게 이제 그 휴유증 남았을 때 사진이거든요. 정말 마음 아팠어요. 항상 제가 그 거울을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다 날 때까지.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면회 와서 보자마자 자꾸 우니까 자기가 어머 왜 울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얼굴 보고 너무 절망할까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거울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멋있게 잘 컸고 여기 이제 재작년에 그 TV에 나왔었던 대통령배에서 잘 해가지고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파이널까지 나와서 지금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송년회 때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체험사를 발표해주고 싶어갖고 본사에 직접 본인이 방문해가지고 저희 팀 송년회에 왔었던 사진인데 유산화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팠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본인이 아팠을 때 유산화의 제품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서 항상 다른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고 지금도 있고요. 둘째는 이렇게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첫 만남을 가졌었던 친구였는데 항상 이렇게 형제가 돌아가면서 계속 입원을 했으니 제가 못했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멋지게 지금은 형아보다 키가 더 커서 180이 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중2였는데 형아의 그늘에 가려져갖고 단 한 번도 무엇을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었던 친구가 그냥 치과 치료 받고 나오는 도중에 엄마 이탈리아에서 먹는 파스타 맛은 어때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대한항공 티켓팅 해가지고 둘이 프랑스랑 이탈리아 여행 실제로 갔다 왔어요. 중2 북한도 무서워가지고 못 쳐들어온다는 중2 남자아이와 둘이 단둘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맨날 아픈 형아 때문에 본인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퍼스트는 형아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지금도 형아 때문에 청주에 와서 전화 한 찍소리 못하고 와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어떤 마음의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있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엄마라는 거.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가는 내내 뿌듯했어요. 근데 엄마랑 중2 남자아이가 갔다 오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까봐 되게 걱정해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혁아 엄마랑 이렇게 2주 다녀왔는데 어땠어? 엄마는 너무 행복했는데 라고 물으니까 엄마 나 너무 좋았고 우리 형아가 못 왔으니까 다음에는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갈까? 막 이렇게 형도 가까운 데는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도 좀 대화가 더 많아지. 그렇게 해서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맨날 진짜 치매 시할머니 모시고 맨날 힘들게 아픈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또 투병하시는 아빠 뒷바라지 하면서 나를 모르고 살았었던 제가 실제로 지금 제가 리즈예요. 이렇게 유산화하는 시절이 리즈 시절이지 제 예전 모습은 오히려 정말 제가 뼈 검사나 이렇게 신체 검사하면 나이가 막 70대 혈관 나이 70대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신체 장기뿐만 아니라 외모도 정말 나날이 일취월장하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뽐낼 수 있는 그런 이런 자리들이 진짜 많았어서 제가 이렇게 유산화에서 그 주최하는 큰 어떤 컨벤션에서도 10,000명이 넘는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영광도 누렸었고요. 수많은 여행들을 엄마 모시고 또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모시고 또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유산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아빠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어요. 본인의 삶을 온전히 100% 73세에 돌아가셨지만 남들 100살 이상 사신 거 못지않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미련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죠. 좀 더 같이 못한 게 저희 아빠가 이제 사진 작가셨는데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니셨고 저희한테도 열심히 많이 베풀어 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빠 투병하고 계셨을 때 실제로 저렇게 미국 여행 모시고 가서 아빠랑 잘 지냈고 또 아빠 항상 입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왜냐면 유산화라서 가능했어요. 그냥 직장인이면 절대 휴가 못 내죠. 근데 이렇게 병원에도 제가 항상 모시고 세브란스에서 청주 살 때도 모시고 다니고 병원도 이렇게 잘 하셨는데 마지막도 제가 모셨습니다. 제 동생들 아무도 안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냥 제가 응급실 아빠 가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했어요. 아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모습도 저 혼자 보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가 아빠 이제 기일이었어요. 이제 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행복했다. 그래서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달러로 끝까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니까 저는 정말 뿌듯해요. 근데 아빠랑 저 진짜 애증 관계였거든요. 유산화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화해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빠가 가시기 전에 저한테 써준 거예요. 평생 행복했던 순간은 너랑 미국 여행 갔었던 순간들 지금도 생각나고 행복했어. 이게 어떤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제가 선물해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유산화 열심히 정말 잘 하시면 여기서 인간도 좀 될 수 있고요. 인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아빠랑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돈이 다가 아닌데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줬어요. 내 마음의 풍요로움,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병원비라든지 생활비를 내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유산화에서 저는 다 얻어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아빠 안 계시지만 이제 남아 계신 저희 엄마한테 더 많이 지금 베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을 돕는 데 저는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보고 싶은데 더 잘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유산화 하고 있어요. 유산화는 저에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결혼과 연애 빼고는 유산화가 다 준 것 같고요. 제 어떤 그 인생에서 요거 2개 빼고는 다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유산화를 하고 계시지만 또는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고 계시지만 이게 마음에서 제대로 우러나지 않아서 뭔가 스타트가 또는 이 중간의 과정이 뭔가 딱 잘 이렇게 순탄하게 가고 계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라고 믿고 싶고요.
어쨌든 무조건 시작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것저것 다 해봐. 그래야 네가 잘하는 거 찾을 수 있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야 어떤 방법이 너한테 맞는지 알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볼을 막 여러 개 더 많이 사주는 이유가 어떤 볼이 이 친구한테 맞는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감히 정말 시작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말 저 진짜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무언가가 기회가 주어질 때는 일단 해보고 보는 거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이 사나에서 꼭 잘 살아남으셔서 매달은 아니죠. 2달에 한 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2달에 함께하는 시스템에서도 자주자주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부산 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별로 멀지 않아요.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사업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오늘 신규분이 안 계셨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진짜로 필요한 스킬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눔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 노하우의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